한반도 사드 배치가 공식화된 이후 북한의 위협도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다음 주 이른바 북한의 전승절을 맞아 또다시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27일이 우리에게는 정전협정 체결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매년 그 7월 27일을 정전협정 체결일 이렇게 부르지만 북한은 조국 해방 전쟁 기념일, 그러니까 전승절 이렇게 부르면서 대대적인 그 축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벌써 53년이 지났는데요. 북한은 자신들이 승리를 했다는 그 억지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그 승리를 가져온 데 있어서 김일성 주석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서 김일성 유일 체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 계기로 삼고 있는 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열병식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북한은 그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았던 지난 2013년에도 평양 시내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서 대대적인 그 열병식을 당시에 개최를 했고 또 중앙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평양 그 김일성 그 광장에 보면 매년 군인 또는 탱크 그리고 미사일이 대부분 그 사열을 하고 또 가운데에는 이제 북한의 그 지도자인 현재로서 이제 김정은이 되겠죠. 이러한 그 김정은과 당군 이제 고위 간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축하 사절을 함께 이러한 그 사회를 관람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북중 관계가 아주 좀 미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리 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이 직접 이 열병식을 봐서 북중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나 그런 또 관측도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최용해 같은 경우에는 그 열병식에 대해서 경제 또는 문화 건설과 함께 인민생활 향상의 초미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그 북한에게 있어서는 현재 그 평화적 환경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전승절 외교를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막루 외교다 그래서 한중 간에 굉장히 우호적 그 관계를 조성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같은 막루에 최용해 북한 노동당 비서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또 참석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들어서 북한에서 이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렸고 또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김정은 체제를 맞이해서 이러한 그 북중 간의 화해했던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에서 어떤 고위급 인사를 이제 파견할지 또 그 고위급 인사가 파견이 돼서 북중 관계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지 현재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승절을 계기로 외교 관계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또 최근 들어서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27일을 전후로 해서 뭐 도발을 감행하거나 5차 핵실험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걱정이 되는 것은 북한이 이러한 그 전승절을 또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미사일 도발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마지막 그 카드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제5차 핵실험을 이제 들 수가 있겠는데 사실 핵실험을 하는 데는 굉장한 리스크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사일과는 달리 만약에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북중 접경 지역에 여러 가지 핵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중국으로서도 안보리 이사국 상임 이사국으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수차례 결의안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놓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중국과는 굉장히 큰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북한의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그 핵실험장 주변에서 관측기기를 설치하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그런 움직임이 외신을 통해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아마 빠르면은 이달 안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승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27일을 전후해서 또는 27일을 또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현재 정보 당국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풍계리 일대에서 어떤 그 차량의 움직임 그리고 아울러서 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현재 되고 있는데요. 네. 계속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5차 핵실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은 일상적인 그러한 동향인지는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국제 관계, 특히 남북 관계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긴장 요소로 미뤄봤을 때는 핵실험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그 우려를 좀 전달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 당국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7일을 전후해서 북한의 동향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과거에도 27일을 전후해서 도발을 감행한 전례가 있습니까? 네, 한국 전쟁 이후에 전승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많은 역량을 투입을 해서 대부분 그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서 북한의 그 당, 정, 군 아울러서 이제 그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대규모 동원된 그런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 사례는 7월 27일을 직접적인 계기라고 우리가 이제 거론할 수 있는 그러한 도발의 형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북한이 이러한 그 현장에서 또는 전선에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무력 도발 대신에 평양 시내 가장 한복판인 김일성 광장에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력 그리고 모든 역량 이런 것들을 김일성 광장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현재까지 위협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력 도발은 결국은 본인들이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국방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다는 걸로 봐서는 비록 양성적이고 공식적이지만 이러한 것은 결국 도발보다 더 위협적인 사안으로 현재까지 분석이 됐고 이러한 그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서 그동안이 북한이 신무기를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2013년도 그 60주년 행사에서는 당시에 이제 핵 배낭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그 물건들을 메고 군인들이 열병식에 참여한 것을 놓고 굉장히 국제사회에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 핵의 소형화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소형화에 성공한 핵을 배낭에 담아서 군인들이 직접 메고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그 해프닝을 포함해서 북한의 어떤 새로 개발된 무기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략 무기들이 대부분 이제 이러한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국제사회로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입니다. 네, 북한의 신무기 공개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북한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이 제창하고 있는 사드 배비가 우리의 주변 나라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사코 거머쥐고 있으려 하는 것은 심각한 속심이 있기 때문이다. 네, 아무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비방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다음 달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돼 있어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긴장을 조성할 거라고 봐야 할까요?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부전선에서는 당시 목함지뢰가 폭발을 했었고요. 이어서 경기도 연천 일대에 대한 북한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 간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8월 초입니다. 북한에서 이처럼 도발을 감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어떻게든지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아보기 위한 그런 그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올 들어서 3, 4월에 열렸던 한미연합 군사훈련뿐만이 아니라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이러한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현재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가 합동으로 또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서는 어떠한 역량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들으신 그 북한의 방송 내용도 그러한 북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형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처럼 최전방에서
목함지뢰를 가지고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매년 그 반복되는 그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서 남북 간에 또는 충돌이 또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그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실험 이러한 그 도발을 통해서 또는 이제 무력 시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가능성은 모두 다 열어놓고 이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의 이순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육해공군 작전사령부와 그리고 서북 도서방위사령부 그리고 합동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 화상 작전 지휘관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지휘관 회의를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 이러한 계절적으로 현재 7월 말 8월 초를 통해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우리 정보 당국의 분석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그 작전 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대비 태세를 점검을 하고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 도발을 할 때 이에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그러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최근 주해미군에 배치된 팩3 요격 미사일 한 개 포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드 배치하면은 그 대부분 40에서 150km 상층에 있는 요격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우리가 이제 추진하는 것이 다층 요격 구조라고 할 수 있는 40km 미만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바로 이제 패트리어트 3, 팩3 미사일인데요. 현재 주일미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팩3 미사일이 최근에 부산항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전라북도 군산에서 우리 국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훈련은 바로 이제 북한에게 던져주는 아주 큰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사드나 또는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요격망, 이 방어를 뚫으려고 하는 것이 또는 뚫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처럼 강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사드 또는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우리 무기체계를 동원을 해서 막아낼 수 있다고 또 강조를 하는 것이 또 우리와 또는 이제 미국 또는 이제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팩3 미사일을 주일미군에서 직접 한반도에 도입을 해서 한국군과 함께 요격 훈련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도발에 우리가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달한 걸로 현재 해석할 수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연구소가 영변 핵단지 근처에 공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심되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장소인가요? 어디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 평안북도 영변에 있는 그 핵시설 단지 내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축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북한이 지난 몇 년 전에 국제 과학자들에게 직접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2,000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를 직접 눈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돌아왔던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가 최근에 현재 그 영변 핵시설의 주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약 평안북도 영변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45km 되는 지점에 현재까지는 그 농축 시설이라는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는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북한이 이런 영변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약에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바로 이 영변에서 서쪽으로 45km 떨어진 이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위성 사진인 이제 구글 어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상업 위성을 분석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그동안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영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동할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IS의 이러한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만약에 현재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다면은 원심 분리기는 약 200에서 300개 정도 그렇게 많은 분리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어떤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현재 건설이 됐고 그리고 현재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요. 정확한 현재 그 우리가 결과는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나 또는 또 정확한 정보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단정적으로 아직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곳에 핵시설이 있다면 북한이 과연 어떻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네, 사실 그 북한이 이제 2차 핵실험이 발생한 핵위기가 발생한 2002년도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결국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감시원들을 이제 추방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그 권한을 가진 인력이나 또는 이런 장비는 없는 걸로 이제 현재 볼 수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글어스나 또는 이제 군사 정보망을 동원을 해가지고 북한의 원자력 시설 또는 핵 시설이라고 추정이 되는 영변 그리고 또 그 외에 장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정된 바로는 ISIS가 이런 주장한 것처럼 영변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45km 떨어진 지점에 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서 스스로가 이런 건설을 해왔던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 핵시설 또는 핵실험 시설들이 더 많이 이제 구축된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얼마만큼 이러한 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또는 이런 개발을 도모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이제 북한이 신고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그런 검증을 하기 전에는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은 현재까지도 핵을 자의적인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핵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알려지고 공개가 된 영변 위에 제3의 시설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핵 개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나서서 뭐 신고를 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신고를 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국제사회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네, 현재 그 북한의 핵실험은 4차례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제재를 결의하는 결의안들이 이제 통과가 됐었습니다. 더 이상의 핵 개발은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제는 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북한이 또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또는 그런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분명히 또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을 포함해서 러시아까지도 북한의 전통적인 그런 우방 국가들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놓은 상태이고요. 그런 반대 입장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결의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옥죄어 가고 있는 이런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러한 그 영변이나 또는 제3의 장소에서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또는 핵실험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는 본격적인 지금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제재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